자,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메일들을 조금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에 좀 평화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 간 밸런스,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보통은 역학을 먼저 하고 이제 4, 5과목을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편중이 돼요. 역학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는데 4, 5과목은 아직도 뭐 미흡하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후기에 좀 폐해 같은데 이렇게 4, 5과목을 등한시하다가 시험에서 진짜 뒤통수 맞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요 암기 과목 요 4, 5과목으로 표현되는 암기 과목 그리고 역학 1, 2, 3과목이죠. 요거에 이제 밸런스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역학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다면은 암기하는데 좀 비중을 더 두되 또 갑자기 4, 5과목에 몰빵하면서 역학에 이제 등한시하다 보면은 또 까먹습니다. 또 실전감이 떨어져요. 자, 역학만 했어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2주 남은 지금부터는 암기 과목에 한 7 정도 투자하고 역학에 3 정도를 투자해야 돼요. 이게 더 양이 많으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4, 5과목이 사실 점수가 나오는 꿀단지랑 같은 거예요. 그거를 다 놓치게 되면은 1, 2, 3과목에서 아무리 다 열심히 해봤자 다 맞춰봤자 진짜 거의 턱걸이로밖에 합격을 못해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된다고. 시험 답안지 나올 때까지도 진짜 노심초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 지금이라도 조금 투자를 하세요. 자, 세 번째에 있는 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시험 한 일주일 전에 문제풀이 전략, 실전에 가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봐야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았을 때 업로드 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실전 테스트입니다. 자, 실전 테스트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죠. 책에 다 이제 답안이랑 풀이가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한번 풀었던 문제들 그걸 이제 난 알아 하고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실제 시험장 실전에 가서는 정말 절어요. 거의 뭐 재료역학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연력학, 유체역학 뒤에 4, 5과목까지 쌍망합니다. 그게 자기가 실전에 얼마나 이제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2019년 1, 2회 꼭 제가 배포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1, 2회는 반드시 풀어 보세요. 그리고 그 시험지에는 아마 밑에 해설이 없죠. 해서 시간 재고 자기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실력이 나오고 실전에 가서 몇 점 맞을지가 나와요. 그렇게 문제를 풀고 2019년 1회 혹은 2회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개념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2개 이상의 특히 2회차는 2개 이상의 개념이 섞인 게 많기 때문에 2개의 개념을 둘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풀리니까. 그리고 또 적용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자기가 실전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은 자기가 뭘 모르고 뭘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렇게 실전 테스트를 한번 하고 부족한 거 채우고 또 실전 테스트를 한번 하고 부족한 거 채우고 이렇게 가는 게 시험에 점점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완성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의사항이라고 써놓은 거는 너무 그 점수에 실전 테스트한 점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1, 2회 풀어봤는데 50점 나왔어요. 그러면은 난 불합격자야 이렇게 낙담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세요. 50점만큼 잃어버린 50점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실전 테스트에서 부족한 거 채우는 기회로 활용을 하세요.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전에 가서
실제 받는 점수가 제일 유의미한 점수예요. 자, 보너스로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시험 준비 기간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요 정도 공부 기간을 잡게 되면은 양은 많고 공부할 건 널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게 그리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태해질 그런 여유가 그렇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 보다 보니까 기간이 요 정도면 딱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2달이 넘어가잖아요. 2달 이상, 뭐 2달에서 뭐 3달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작심삼일이죠. 뭐 이제 이 정도면은 한 70%에서 요 정도 왔을 때 갑자기 뭐 하기 싫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지 보고 난 알아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두렵고 문제 푸는 게 약간 두려워지고 그리고 긴장이 됩니다. 실전에서 내가 아는 것만 나올까? 안 나오죠. 자, 불확실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잘 들으세요. 자, 손으로 푸세요. 손으로. 자, 이게 뭔 소리야? 손으로 푸세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눈으로만 보고 푸는 거랑 손으로 푸는 거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가가지고 눈으로 그걸 뭐 레이저 쏴서 풀 거야? 아니잖아. 실제로 손으로 가서 풀 거고 이 좁은 공간에 문제 있고 이 좁은 공간에 막 손으로 막 갖다 풀 거란 말이죠. 자기가 알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문제일지라도 똑같이 손으로 푸세요.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도 대충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손으로 푸세요. 암기 과목 문제도 만약에 해설이 밑에 나와 있는 문제더라도 그 해설도 똑같이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권태기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데 이게 공부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손으로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절지 않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시험 2주 전 체크할 사항, 과목 간 밸런스 자기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 기존에 잘 유지하셨으면 그대로 쭉 가시면 되고 역학에 너무 치중해 있었다면 4, 5과목 이제부터라도 비중 높여서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기적인 실전 테스트 뭐 제 거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든 자기가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 반드시 실전에서 해보고 실전 테스트 해보고 채워 넣으세요. 그 다음에 3번 keep trying이라고 해놨는데 자기가 공부 안 된다 싶으면은 손으로 무조건 쓰세요. 자, 시험 2주 전 팁, 홍 교수의 팁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불안하신 분들 혹은 뭐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댓글 주세요. 제가 또 거기에 또 얘기 듣고 알고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제가 모르는 거는 답변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